이거 변호사가 쓰고 서명만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고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검사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반성문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제 의뢰인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분들도 봤으면 좋겠는 영상, 더불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사님한테 한번 꼭 읽어달라고 자기가 진짜로 쓴 진술서를 내시거나 반성문을 내시거나 본인 가족이나 친지들이 써준 탄원서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인 그런 반성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떠도나 봐요. 왜냐면은 인트로가 똑같아요. 정말 죽을 죄를 졌고 다시 태어난다면 막 이렇게 일률적인 문구가 있는데 보다 보면은 비슷한 게 막 겹치는 거예요. 로펌이 똑같나? 막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샘플을 돌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쳤더니 글쎄 반성문 샘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문구들 되게 많이 따라 하시던데요. 근데 검사님들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달에 300건씩 처리한다고. 그럼 거기에서 뭐 못해도 100건은 반성문이 들어올 텐데 얼마나 많은 반성문을 보겠어요. 근데 어떤 반성문을 받아야 그래, 이 사람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제가 생각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사건을 왜 저지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하는 인트로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고소인과 사귀어오던 사이인데 내가 특별히 화가 나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든지 할 때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배경이 있을 때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써주시면,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정말로 감정이 격해져서 검사도 사람이니까 나도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배경이라면 그건 반드시 아주 상세하게 쓰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슬퍼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검사님. 그렇지만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걸 인지하고 이 사건으로 경찰이랑 검찰을 수사받으면서 제가 이런 점을 느꼈어요 라고 솔직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느낀 점, 반성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사건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해줄 때 이 사람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 차례 선처를 해주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건을 수사받으면서 이 사건의 무게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써줘야 간접적으로나마 반성문으로서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수사를 겪으면서 내가 겪은 점을 꼭 써준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지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다든지 피해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게 있거나 이런 피해 회복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반드시 반성문에 담으시고, 가능하다면 증빙 자료도 담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문자로 했다, 그럼 문자를 좀 캡처해서 뒤에다 실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 액수의 일부를 내가 배상해줬다라고 하면 이체 확인증 같은 거 첨부해 놓으시면 피해 회복 여부, 또 피해자에 대한 반성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문단은 그런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본인이 진짜 심한 악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반성문은 자필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워드로 치고 본인이 서명하면 본인 작성 반성문이 되는 건 맞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 자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필로 또박또박 수사받으면서의 마음가짐과 반성의 정도를 담아보면 이 글을 읽는 검사도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사님들 다 사람이고요, 판사님도 사람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때 선처 가능성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자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이거 변호사가 쓰고 서명만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의심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청산유수를 잘 써놓으면은. 그래서 내가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고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검사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필로 정자로 또박또박 적으면 조금 더 호소력이 있는 반성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분량을 넉넉하게 작성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일반인인 의뢰인들은 제가 반성문 써오라 그러면은 엄청 큰 글씨로 겨우 한 장 채워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안녕하세요 검사님 쓰고 뭐 조금 내용 쓴 다음에 죄송합니다 쓰면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건 의뢰인들한테 3장 이상 빼곡하게 써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뭐 규칙은 없어요. 뭐 3장 쓰면 선처되고 뭐 5장 쓰면 풀려나고 뭐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님, 판사님 다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정자로 또박또박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내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자필로도 중요하지만 조금 분량을 한 3장 이상으로 좀 넉넉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선처해주고 싶은 반성문은 어떤 건지 제 경험을 좀 돌이켜보고 한번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이제 영상을 좀 검찰에 있는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야, 너 이렇게 다 검찰, 내부 정보, 이런 수사 기법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면 저희 의뢰인들도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변호사님이랑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더라도 진짜로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